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인데 접종할 수 없는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확 증가될 겁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더 주의해야 할 코로나라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와 아이들 코로나에 대해서 부모가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아이들은 코로나에 잘 안 걸리고 걸려도 가볍게 걸려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도 있는데 그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 중에 드물기는 하지만 아주 심하게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던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부터 회복된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로 12세 이하 아이들 수천 명이 심하게 앓아서 입원했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소아 사망의 탑 10에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모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같이 생활하는 가족은 물론 접촉하는 주변 사람에게 코로나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감기 정도의 증상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코로나인지 몰라서 코로나를 퍼뜨리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역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2돌 이전의 아이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2돌 이후의 아이들보다 코로나에 더 심하게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좀 주의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기침하고 콧물 나고 목 아프고 두통 동반될 수 있고 열나고 오한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지만 한두 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숨쉬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어떤 경우는 설사하기도 하고요. 식욕이 떨어지고 토할 수도 있습니다.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냄새를 잘 못 맡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열나고 기침하는 것이 아이들 코로나의 가장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감기 증상이랑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대부분 이런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나타나지만 간혹 숨쉬기 힘들어할 수 있고 기운이 없고 잘 먹지 못하고 심하게 앓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성이 좀 더 높은 그룹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2돌 이전의 아기들은 좀 더 심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 전 아기들은 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들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비만이 있거나 폐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특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각별하게 주의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기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생 아이 경우 출산 후나 산후조리할 때 가능하면 신생아실에 두지 말고 엄마 품에 두라고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소아과학회가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롱 코비드라는 것을 걱정하는 부모들도 제법 있습니다. 롱 코비드란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한 후 두통이 있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브레인 포가 생기고 쉽게 피곤해져 힘들어하고 숨쉬기 힘들고 간절히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두기도 하고 냄새를 계속 잘 맡지 못하고 미각에 이상이 생기는 등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에게는 롱 코비드가 적게 생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롱 코비드는 코로나 증상이 심했던 사람에게서 더 흔한데 아이들은 주로 증상이 약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롱 코비드가 적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의 반 정도에서 롱 코비드가 생긴다고 추정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롱 코비드는 코로나에 걸렸던 60대의 경우는 5% 정도에서 발생하지만 코로나에 걸렸던 20대에서는 1% 정도에서 생길 정도로 나이가 적을수록 적게 생기는데 아이들은 이보다 더 적게 생기고 지속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의 경우 코로나에 걸려도 롱 코비드는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드물게 아이들도 두통과 피로 그리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문제 등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주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후 또는 코로나 감염자가 주위에 있었던 경우 드물게 발생하는 병인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있으면 열이 계속 나고 복통이 있고 눈이 충혈되고 토하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어지럽거나 현기증을 호소할 수 있고요. 피부 발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연관이 있으면서 열이 하루 이상 계속 나면서 이런 증상이 한 개 이상 있는 경우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드물지만 위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어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감기 걸릴 때와 마찬가지로 열나면 혈제 먹는 등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코로나 환자와 마찬가지로 증상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격리할 때는 부모 중 한 사람과 같이 격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경우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 이상을 불안감을 주고 격리될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가 필요 이상 불안해할 경우 아이들은 더 불안해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아이들 코로나 예방에도 코로나 예방접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은 현재 5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코로나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세 이상 아이들 코로나 접종약 미리 구하고 접종을 빨리 결정해서 조만간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